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지난 주말 세리아에서 다시 한번 이변이 속출하면서 2월 되고 말았죠. 이번 주말 7회차 대상 경기는 EPL과 라리가로 구성됐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매우 선호하시는 리그인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7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에스파뇰부터 살펴볼까요? 네, 에스파뇰은 지난 라운드 알메리아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며 시종 1관 알메리아에게 얻어맞기만 했죠. 호세르를 필두로 한 롱볼 축구는 위협적이지만 약팀 헤타페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내줄 정도로 중원 전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주포 호셀루가 계속해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죠. 리그 11골로 라리가 득점 2위에 올라있는 호셀루의 존재감이 에스파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럼 원정팀 오사수나를 살펴볼까요? 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패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기회도 있었고 오블락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결정적인 슈팅도 있었죠. 수비 집중력도 실점하기 전까지는 잘 유지를 하면서 오사수나의 컨셉인 선수비, 후역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또한 에스파뇰과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주도하는 흐름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만 유지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합니다. 다만 우측 풀백 페냐와 나초 비달이 빠져있기 때문에 21살의 디에고 모레노가 주전으로 뛰고 있는 점은 약점이죠. 아직까지 공을 잡았을 때는 조금 불안한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패배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최근 경기력적으로 오사수나가 앞서고 지난 맞대결에서 에스파뇰의 경기력이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사수나에게 유리한 경기입니다. 또한 오사수나가 지난 6번의 에스파뇰 원정에서 3승 2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경기력이 앞선 오사수나인 만큼 에스파뇰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레스터의 경기입니다. 홈팀 아스톤 빌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스톤 빌라는 리즈와 소튼을 상대로 2승을 챙기며 중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맥킨과 루카디뉴가 빠진 상황이지만 새로 영입된 모레노의 빠른 적응으로 중원에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력 문제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소튼전에서도 이 선자원들이 기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세트피스로 한 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결정력이 아쉬운 빌라네요. 다음은 원정팀 레스터를 살펴볼까요? 네, 레스터는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 FA컵에서 승리하긴 했으나 상대팀이 하브리그 팀이기에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중원의 핵심 메디슨이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리옹에서 좋은 활약을 한 테테의 합류도 기대 요소입니다. 하지만 수비 집중력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에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빌라는 FA컵을 치르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가졌고 공격수 와킨슨이 소튼전에 득점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반면 레스터는 매경기 반복되고 있는 수비 불안을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전히 수비 불안이 발목을 잡는 레스터,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브렌트포드와 소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브렌트포드는 리그 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백 체제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반 토니를 앞세운 공격력이 굉장히 매섭고 특히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트피스가 강한 브렌트포드네요. 다음은 원정팀 소튼을 살펴볼까요? 네, 소튼은 에버튼전 승리를 거두면서 6연패의 흐름을 끊었지만 이후 빌라에게 패배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부상 선수들이 많아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불가한 선수들이 많으며 3일 간격으로 리그컵 일정까지 소화하다 보니 체력적인 문제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소튼. 그렇다면 이 경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소튼이 세트피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에서 득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소튼이기에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네, 세트피스가 강한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맨유와 크리스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맨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두 팀은 1월 중순 7라운드 순영 경기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가 주도한 가운데 팰리스의 올리세 선수가 극장 프리킥 골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맨유는 주중 노팅엄과의 리그컵 일정이 있었고 공격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체력적인 부담감이 생긴 상황입니다. 또한 맨유의 핵심 중 하나였던 에릭센 선수가 부상으로 공백이 생겼고 이를 메꾸기 위해 미넨에서 자비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출전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라이프치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이기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정팀 크리스탈을 살펴볼까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 5경기 무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으로 뽑히는 윌프리드 자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답답했던 팰리스의 공격이 더욱더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는 리그컵과 FA컵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잠시 리그가 없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두 대회 모두 떨어지면서 약 2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점이 충분한 휴식으로 인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경기 흐름이 한번 꺾일 수 있는 기간이기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맨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중 노팅엄과의 리그컵 일정이 있으며 체력적인 변수가 생겼지만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맨유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팰리스가 홈 경기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하 선수가 빠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판단됩니다. 네, 원정 경기에 약한 크리스탈인 만큼 맨유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울버햄튼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두 팀은 최근 FA컵 3라운드에서 재경기를 포함해서 2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고 이 경기에서 재경기 끝에 1대0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맨시티전에서 3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했지만 홀란드의 해티트릭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로페테기 감독 선임 이후 꾸준히 승점 쌓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 강팀을 제외하고 승점을 쌓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리버풀을 살펴볼게요. 리버풀은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이튼과의 FA컵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더욱더 다운되었습니다. 또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각포 이후 아무런 영입이 없어 분위기 전환에도 실패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미들진이 이어서 수비진 역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이튼 경기에서 보여준 아놀드의 수비력은 굉장히 아쉬웠고 반다이크에 이어 코나테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예측을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무패를 예상해 봅니다. 최근 경기에서 보여지듯이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만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은근 울버햄튼이 좋은 경기력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리버풀이 가져오는 그림이 많이 그려졌는데요. 이번 시즌 리버풀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울버햄튼이 앞쪽에서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충분히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흔들리는 리버풀인 만큼 울버햄튼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엘체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엘체를 살펴볼게요. 네, 엘체는 지난 라운드 세비야에게 패하면서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최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페드로 비가스가 전반 41분에 퇴장을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됐죠. 수비수들 중 이번 시즌 가장 오랜 시간 필드에 있었던 비가스였기 때문에 이탈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19경기 12골로 득점력도 매우 빈약하기에 현재까지의 경기력으론 강득이 피하기 어려운 엘체입니다. 네, 상황이 많이 어려운 엘체네요. 다음은 원정팀 비아레알을 살펴볼게요. 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라요에게 0대1 패배를 당하며 리그 5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주도하는 경기를 했지만 상대 수비수의 육탄 방어와 골키퍼의 선방으로 마무리에 실패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그동안 유지하던 경기력 자체는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기 이후에는 세티엔 감독의 색이 완전히 입혀졌는지 8경기 5승 1무 2패로 선전을 했었죠. 이 흐름만 유지한다면 계속 기세를 이어갈 비아레알입니다. 네, 기세는 이어나가고 있는 비아레알.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엘체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공수에서 모두 무너져 있는 엘체가 주전 수비수까지 빠진 상황에서 비아레알을 무너뜨리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전 수비수 결장 변수로 엘체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뉴캐슬 대 웨스트햄입니다. 먼저 뉴캐슬부터 살펴보죠. 네,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1패만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홈에서 리그 실점이 작년 10월일 정도로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득점력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적 시장에서 에버튼의 고든을 영입하면서 공격력도 어느 정도 보강될 뉴캐슬입니다. 네,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뉴캐슬이네요. 다음은 원정팀 웨스트햄을 살펴볼까요? 네, 웨스트햄은 리그 7경기 무승을 거두다가 에버튼에게 승리를 거둔 후 한숨을 돌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폼이 이어지고 있으며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잉스도 부상을 당해 공격진 구성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단 1승만을 기록하며 원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 희망적인 점은 뉴캐슬은 리그컵 준결승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승부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뉴캐슬이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진의 아쉬움을 고든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번 경기엔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홈에서 강한 뉴캐슬, 원정에서 약한 웨스트햄, 뉴캐슬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AT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AT부터 살펴볼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에게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리그 4위로 챔스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에 바르샤, 레알에게만 패배를 허용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 오사수나전에서도 득점은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공격 전개 작업은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선 마르코스 요렌테가 빠져있는 우측 미드필더 자리를 메시의 호위무사인 데폴이 잘 메워주면서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도 기대되는 상황이죠. 부상으로 빠진 사비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에르모소도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 그리즈만의 파트너 자리에 있는 선수들의 폼만 올라온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황이 매우 긍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헤타페를 살펴볼까요? 네, 헤타페는 지난 라운드 베티스에게 패배를 하면서 공식전 5연패를 기록하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득점력은 부족하더라도 단단한 수비력으로 버텨온 헤타페이지만 최근 연패 기간에는 계속해서 실점을 내주면서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양새죠. 공격 작업에서도 여전히 답답함을 노출하며 우나락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 루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키게 클로스 감독이 수비적인 5-3-2를 고집하면서 활로가 막힌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강등권에 머무르며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키게 플로레스가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오냐가 승부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전력 차이가 커 보이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전력과 경기력 모두 아틀레티코가 앞서고 2010년 5월 이후 치른 아틀레티코 원정 12경기에서 헤타페가 모두 패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에게 유리한 경기입니다. 네, 전력, 경기력 모두 앞선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베티스 대 셀타비고입니다. 먼저 홈팀 베티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베티스는 현재 유로파리그 진출권에 위치하며 순항 중에 있습니다. 수페르코파와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연속해서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고 리그에서 에스파뇰에게 지며 3연패로 흐름이 꺾이나 싶었지만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헤타페를 잡아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팀 내 득점 1위인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7경기 만에 페널티킥으로 득점에 성공했던 것이 긍정적이었죠. 팀이 기록한 20득점 중에 11골에 관여되어 있는 이글레시아스기에 이 선수의 활약에 따라 베티스의 득점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새벽 바르셀로나와의 리그 경기를 치렀고 2대1로 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점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원정팀 셀타비고도 살펴볼까요? 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를 1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셀타비고답게 아스파스의 한 방으로 승리를 거뒀죠. 아스파스는 이글레시아스보다 한술 더 떠서 팀이 기록한 18골 중 12골에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너무 큰 선수죠.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파스가 터질 수 있느냐가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는 기존의 백3와는 다르게 백4를 들고 나와 중원 저항력을 늘린 것이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백4를 활용하며 중원의 숫자를 늘리게 된다면 지난 경기처럼 상대 공격을 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베티스에 비해 체력적인 우위도 있기에 중원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경기를 지배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아마도 체력적인 문제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부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무승부나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베티스의 공격의 핵인 이글레시아스가 지난 경기 PK 득점을 하며 살아나긴 했지만 필드골을 기록한 건 지난 10월 30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좋은 포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베티스가 주중 경기의 여파로 3일 만에 다시 경기를 취하는 반면 셀타는 주중 경기가 없어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것도 크죠.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 윌리엄 까르발료의 퇴장 변수도 베티스에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셀타 역시 아스파스가 막히면 공격이 답답해지는 면이 있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체력과 퇴장 변수가 있는 만큼 베티스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마요르카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마요르카부터 살펴볼까요? 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카디스에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XG값 0.41에 그치면서 위협적인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했죠. 18경기에서 15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처참한 공격력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된 경기였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상대 역습을 제어하지 못했고 수비진에서 치명적인 실책도 나오는 등 부진했죠. 상대적 약팀인 카디스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다 역습을 당했기에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 라인을 구축한다면 강력한 수비력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적설에 시달리던 에이스 이강인을 잔류시켰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은 이강인이 다시 활약한다면 답답한 공격에도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어떤가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드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붙였지만 결과를 내지는 못했죠.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부상입니다. 맨디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 선수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 카마빙가가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또한 주전 우측 풀백인 카르바알은 부상에서 갓 복귀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알라바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게 수비 라인에는 약점이 생긴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또한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발렌시아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대회 일정으로 휴식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중 경기를 치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부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격차가 많이 나는 팀들 간의 경기 같은데요. 이번 경기 승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패배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두 팀 전력차가 워낙 심하고 마요르카의 공격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우세한 경기입니다. 다만 레알이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부상 선수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죠. 네, 레알이 체력과 부상 변수가 있는 만큼 마요르카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노팅엄 대 리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노팅엄을 살펴볼게요. 네, 노팅엄은 리그컵에서 맨유에게 패했는데요. 대부분 선수들이 교체하며 주말 리그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노팅엄은 여전히 부상자가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역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깁스 화이트와 주전 골키퍼 딘 핸더슨의 부상이 뼈아픕니다. 하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크리스 우드와 나바스를 영입하면서 부족한 선수진을 다시 채우는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적 시장을 잘 이용한 노팅엄이네요. 다음은 원정팀 리즈를 살펴볼게요. 네, 리즈 유나이티드는 FA컵 16강 진출에는 성공했으나 리그에서 3무 2패를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골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아담스, 쿠퍼 등의 출전이 불투명하기에 약점으로 지적받던 수비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입된 맥케니가 중원에 가담할 것이고 부상자가 대부분 복귀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 로드리고, 농토 등의 공격진의 역습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노팅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노팅엄은 원정보다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웠습니다. 하지만 리즈가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 9경기에서 19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력에 굉장히 약하기에 이번 경기는 노팅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전력 보강에 성공한 노팅엄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지로나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먼저 지로나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려한 중원 자원들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걸고 찬스를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결정력 문제에 시달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득점력이 좋은 영입생인 치안코프가 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원정팀 발렌시아도 살펴볼까요? 네, 발렌시아는 지난 라운드 바이아돌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가투소 감독이 보드진과의 불화로 사임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보루 곤잘레스가 8번째 임시 감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이번 경기 지로나의 승리 또는 무승부로 예상합니다. 발렌시아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지로나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분위기가 뒤숭숭한 발렌시아인 만큼 지로나의 승부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두 팀은 지난 1월 중순에 수년된 7라운드 경기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에 토트넘이 이득점을 성공하면서 승기를 잡나 싶었지만 후반에 4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 FA컵에서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고 새로운 영입생 단주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답답했던 공격진의 힘을 보태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이날 경기 부재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콘테 감독의 부재가 있을 수 있는 토트넘이네요. 다음은 맨시티를 살펴볼까요? 네, 맨시티는 지난 FA컵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스날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린 점을 살펴본다면 좀 더 골을 넣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경기이긴 했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최상의 폼을 보여줬던 칸셀로 선수가 출전 시간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고 기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갑작스럽게 임대 이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판단을 한 펩 가르디올라 선택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어수선할 뻔한 일들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기강이 잡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팀이 승리를 챙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경기를 토트넘 승패로 예상합니다. 먼저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콘테 감독이 없다는 점을 보면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단합이 더욱 잘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감독을 위해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며 이러한 효과는 생각보다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맨시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에게 해가 되는 선수들을 과감하게 내치는 모습을 보여준 펩 가르디올라이기에 다시 한번 기강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경기는 승패를 예상해봅니다. 네, 두 팀 모두 감독 변수가 있었던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바야돌리드입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소시에다드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밀렸지만 알렉스 레미노가 엄청난 선방 능력으로 팀의 패배를 막았죠. 소시에다드는 다비드 실바, 미켈 메리노가 부상으로 빠져 있으며 중원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 경기 라이트백 엘루스톤도까지 부상을 입으며 다시 스쿼드에 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만 10명이나 되죠. 아직까지는 부상자들의 공백을 잘 메워나가고는 있으나 어디까지 통할지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뛰고 있는 선수들의 폼은 괜찮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소시에다드입니다. 네, 다음은 바야돌리드를 살펴보죠. 네, 바야돌리드는 지난 경기 발렌시아를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만에 리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다만 상대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거둔 승리였죠.
수비력 자체는 괜찮지만 떨어지는 결정력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느냐가 잔류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레온도 최근 부진한 상황에서 월드컵 휴식기 이후 단 1득점에 그치고 있는 공격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 14번 경기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공중전에선 바이아돌리드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만 개인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가 많은 소시에다드가 바이아돌리드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또한 바이아돌리드의 공격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에게 승기가 있는 경기입니다. 네, 개인 능력이 뛰어난 소시에다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에스파뇰의 무패, 2번 경기 에스턴 빌라의 승, 3번 경기 브렌트포드의 승, 4번 경기 맨유의 승, 5번 경기 울버햄튼의 무패, 6번 경기 엘체의 패, 7번 경기 뉴캐슬의 승, 8번 경기 AT 마드리드의 승, 9번 경기 베티스의 무패, 10번 경기 마요르카의 무패, 11번 경기 노팅엄의 승, 12번 경기 지로나의 승무, 13번 경기 토트넘의 승패, 14번 경기 소시에다드의 승.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7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